하나의 화두는 결국 개방입니다. 개방과 협력이라는 거가 과제일 겁니다. 백제 근초광 372년에 이미 중국하고 개항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가 165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650년간 부침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대중국의 관문항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1990년 9월 15일) 오후 4시 인천항 일부두에서 골든브릿지로 이름 붙은 여객선이 닻을 올렸다. 승객 132명과 선원 34명이 탄 배의 목적지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350km 100기를 11시간 동안 항해한 골든브릿지호는 한중 최초의 카페리선이었는데 이는 한중 수교 2년 전이었다. 골든브릿지호는 이름 그대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황금다리가 됐다. 냉전 시기 황해에 둘러졌던 장막을 걷어내고 매주 2차례씩 인천과 웨이하이를 오갔다. 골든브릿지호가 물꼬를 튼 양국의 교류는 이듬해 12월 24일 인천 텐진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로 이어졌다. 한중 카페리 항로의 성격도 차츰 바뀌었다. 초창기 국제여객선 이용객 상당수는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린 소무역상이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었다. 증가세를 거듭했던 한중 교류에도 고비는 찾아왔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한한령은 양국 사이의 국경을 새삼 일깨웠다.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중은 수교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다. 급기야 이듬해 3월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 관광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앞서 그해 1월에는 인천행 크루즈선 운항이 취소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2015년 신항 개장에 이어 2019년 크루즈 터미널, 2020년 국제여객터미널이 잇따라 문을 연 인천항은 대중국 최대 무역항으로 발돋움했다. 국내 무역항 가운데 컨테이너 물동량이 두 번째로 많은 인천항은 동북아 물류교역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산동성의 그러니까 관문이죠. 자그마한 마을에 불과했던 웨이하이가 1990년에 개방이 됐고, 특히 의미 있는 것은 1991년에 베이징의 관문항인 천진과 우리가 정기적인 카페리 항로를 열은 거죠. 그리고 1년 이후에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80년대 주로 개방은 주로 남부에 위주로 된 개방이었는데 북중국의 개방들을 한국이 선도에 서서 개방을 했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한중 간에 되새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동성의 주요한 항만인 칭다오가 1993년에 동북 삼성에 있어서의 관문항인 다렌이 1995년에 우리 주도적으로 중국과 협의해서 열고 한중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인 인적 교류와 물자의 교류가 같이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백제 근초광 372년에 이미 중국하고 개항을 한 거죠. 1650년간 대중국의 관문항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중국하고 우리 남한이 단절이 이루어졌었던 거고, 1992년에 이제 수교가 되면서 결국 인천이 옛날의 역할을 다시 회복했다. 회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재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여러 공항의 항공 노선을 놓으면서 결국 인적 물적 교류를 가속화시킨 역할을 인천이 해냈다. (1990년대와 2000년 20년 동안 신뢰를 갖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한한령이나 사드 이런 문제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조금 좀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위치가 중미 관계에서의 완충지대라는 역할도 있다는 측면이 중국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극복하는 슬기가 중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2013년, 14년에 걸쳐서 외교관은 무비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공기업이나 여러 가지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공무 여권을 가진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라는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화적, 시민적인 교류는 분리해서 운영되는 그런 발전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할 때는 서로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인 비자 면제는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카페리 노선도 한 10여 년 이상을 한 10개로 고정돼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좀 개방성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에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국이라는 대단히 발전된 국가와 어떻게 서로 협력할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두는 결국 개방입니다. 국가라는 그 걸림돌이 없는 서로의 자유로운 교류, 항공이나 해운을 통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의 개방과 협력이라는 거가 과제일 겁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협력의 비전 정도라면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북한의 문제고요. 한국과 중국과 북한과 몽골 이런 부분들이 더 협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